안녕하세요. TC백터보 23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흡기에서 발생하는 누기 또 가압력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기라는 것이 미세하게 누기만 발생하더라도 엔진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면 볼보, 스카니아, 만, 벤처, 현대, 타타, 대우, 이베코, 인터쿨러 호스하고 클램프가 품질이 좋은 것일까?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조원가는 상당히 쌉니다. 그렇지만 판매 가격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 대비해서 품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품질은 이들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인터쿨러 호스 교체했습니다. 또 클램프도 교체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쿨러 호스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약합니다. 그래서 차주분들이 직접 손으로 세게 쪼으려고 그러면 터질까봐 세게 조이지도 못합니다. 심각하죠? 그럼 정비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쪼을 때 불안합니다. 많이 쪼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임팩으로 대충 쪼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누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차주가 배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인터쿨러 호스 바꾸고 클램프를 바꾼다고 해서 많이 비싸겠느냐?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직접 자재를 구매해서 하시면 됩니다. 화물차 하면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기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기관리는 화물차 구입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터보 압력 게이지를 한 개 장착하세요. 어디에 하느냐? 인터쿨러 입구에 알루미늄 관을 뚫어서 볼발브를 달고 압력 게이지를 부착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공회전에서는 몇 바, 밟았을 때는 몇 바, 오르막길 탈 때는 몇 바 이런 식으로 선을 꺼놔 보세요. 차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압력이 올라간다고 선을 꺼놓으면 누기가 발생하면 악셀레터를 쭉 밟았을 때 그 터보 압력이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엔진에서 기름이 샌다 그러면 놀라겠죠. 그런데 공기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름은 액체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압력이 높다고 한들 그렇게 많은 양이 누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압력이 낮다 하더라도 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승용차 타이어에 보스로 구멍을 내고 탁 빼보세요. 그럼 바람 푹 빠지죠. 그렇듯이 바늘 구멍 하나라도 샌다 이거예요. 새면 압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흡기의 가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자, 왼쪽 보시죠. 흡기 배기 매니폴드에 누기가 발생하면 압력이 빠지겠죠. 흡기 가압력이 떨어지니까 공기를 가압시키지 못합니다. 배기 쪽 매니폴드에 공기가 새면 터보차저 회전수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터보차저 축 흔들림이 발생할 때 터보차저 회전수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흡기 가압력이 줄어듭니다. 또 터보차저 임펠러가 손상됐거나 마모가 심할 경우에 또 가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기구에서 터빈을 돌리게 되는데 터빈이 손상됐을 때도 정상적으로 가압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인터쿨러 클렉이 가죠. 인터쿨러 클렉은 대체적으로 압력 때문에 터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바퀴나 왼쪽 바퀴 요철 부위를 지날 때 탁 쳤을 때 충격을 먹어서 오른쪽 제일 하단부 또는 왼쪽 제일 하단부에 터집니다. 그거는 운전하실 때 조심해서 타시면 돼요. 그러면 뒷페퍼가 막히면 가압력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터보차저 회전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페퍼 막히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터보차저가 잘 안 돌아가면 흡기 가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연료 분사량에 비해서 공기량이 부족해집니다. 자, 인터쿨러 호스 손상되면 차 안 가죠. 찢어져 버리니까. 그럼 힘없다 차 안 간다고 바로 알아챕니다. 그런데요,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난다거나 또 인터쿨러 클램프 압착력이 부족해서 꽉 조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새로 공기가 빠져나오면 또 가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흡기관에 저항체 삽입하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흡기압을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해주느냐예요. 공회전에 부하가 적을 때 평길, 내리막 이런 길에서 악셀레터 밟으면 악셀레터 발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의 회전수가 높을 때 또 고부하 영역으로 갈 때 중량짐을 싣고 오르막을 탈 때 흡입 공기가 부족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면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터보 액추에이터 작동 불량이 되면 범위가 변합니다. 1바에서 2바 사이로 움직인다 하면 1바에서 1.5바 사이로 움직이든가 1.5바에서 2바 사이에서 움직이든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지를 부착하고 나서 공회전에 선한개 꺼놓고 최고 걸릴 때 선한개 꺼놓으면 그 범위 영역에서 풀악셀 했을 때 올라가느냐, 공회전에 그게 유지되느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인터쿨러 온수가 손상되거나 터보 차저가 문제가 있거나 인터쿨러가 손상이 됐거나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찾을 수 있는데 감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발브를 달고 터보 게이지를 운전석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선을 꺼놔놓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연 발생량도 적은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고 엔진 고장률을 줄입니다. 기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유소 좋은 주유소 찾아다닌다 하지만 이것은 공기입니다. 엔진은 공기 대 연료 혼합비예요. 그러면 연료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많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합니다. 왜? 연료 분사를 할 때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료 분사 압력을 최대한 높입니다. 그리고 분사된 연료가 아주 미세하게 모아될 수 있도록 피스톤 형상을 디자인을 합니다. 들어온 공기에 대해서 최대로 잘 탈 수 있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기를 어떻게 하면 더 이어줄 거냐에 대해서는 안 한다 이거예요. 화물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터보 게이지 얼마 안 합니다. 게이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2만원 3만원 하면 살 수가 있어요. 호스, 보아보스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볼발브 철물점에 가면 팝니다. 그래서 인터쿨러 입구 쪽에 구멍을 뚫어서 볼발브를 한 개 장착하고 거기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터보 게이지까지 올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게 왜 좋으냐? 선을 꺼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세차 뽑아가지고 평상시 탁 밟았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더라. 근데 안 올라가면 뭐예요? 누기가 발생하고 있거나 터보차저가 성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찾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원하는 기술은 흡기압의 변화가 모든 조건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연소율이 높아지면 연비가 모든 조건에서 올라가야 된다. 또 연소율이 좋으면 모든 조건에서 출력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비와 출력 동시에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면 증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 호스를 교체했죠. 클램프도 교체했죠. 왜 했을까요? 압력을 높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순정 상태 인터쿨러 호스는 약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툼한 튜닝 호스로 바꿉니다. 그럼 클램프는 튼튼한 거로 또 바꿉니다. 일반적으로 클램프는 6mm를 쓰는데 이것은 8mm입니다. 볼트 머리로 치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쓰는 것은 주로 10mm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램프를 바꾸는 것은 13mm입니다. 파워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체결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 성능을 뛰어넘게 되면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 차를 새로 뽑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